예,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가 뭔지, 그리고 도시로 발달한 과정이 어땠는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시 발달과 도시 체계 할 건데, 이번 시간은 도시 체계 말고 도시 발달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도시가 발달해 왔는지 그런 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정의가 기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구수라고 얘기했죠. 인구수.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시라고 규정 지을 때 기준은 시에 해당하는 인구 5만 이상이다. 그래서 이 도시를 다시 세분화시키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시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시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이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시에 해당하는 곳이 서울이 되죠.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예요. 지금은 97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하죠. 서울이 있고, 서울의 개념과 다르게 세종시가 있죠. 세종시는 행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시가 되고요. 인구가 많아서 특별시가 된 게 아니라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시가 된 거고요. 광역시의 기준은 뭐가 되냐면 인구 100만 이상일 때 광역시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인구 100만이 넘지만 광역시가 아닌 지역도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특례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광역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으로 따져보면 인천광역시가 있고, 대전이 있고, 대구가 있고, 울산이 있고, 부산이 있고, 광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개가 되고요. 그리고 시에 해당하는 것은 인구 5만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상이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성시 인구가 5만 이상인데 100만이 안 됐으니까 광역시라고 얘기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만한 가까운데 근데 수원시하고 용인시는 인구 100만 이상이어서 특례시라고 부르거든요. 거기는 빼고 평택시 뭐 이런 데는 안성시 이런 데는 인구 5만인데 인구 100만이 안 됐기 때문에 시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죠? 여기서 정리해 준 것 중에서 세종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뺄게요. 이거는 인구수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기능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 이렇게 갈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차 중심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시로 갈수록 저차 중심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념 꼭 적어두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도시 체계의 밑바탕이 되는 거라서 꼭 아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자료를 한번 살펴봅시다. 1975년, 2015년에 인구수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2015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이제 990만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더 감소해서 한 97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는 약 970만 정도 된다. 부산 인구는 약 350, 34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구가 여기는 75년도에는 3위였는데 인천하고 대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약 300만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가 한 25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대전하고 강주도 대전도 한 150만 정도 되고요. 150만. 강주도 150만인데 그보다 약간 낮은 140만으로 얘기할게요. 그리고 수원은 지금 한 120만 정도 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울산이 한 110만 정도 되고, 네. 그리고 뭐 성남, 창원, 고양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용인 막 이런 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갈수록 서울 쪽으로 갈수록 뭐가 되냐면 고차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갈수록 저차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적어놓기만 우선 하고 이거는 도시 체계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파트를 권역별로 얘기할 때 선생님이 권역이라는 거 설명했죠. 권역은 도랑, 광역시랑 특별시랑 합쳐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얘기하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 세 곳을 합쳐서 수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보면 서울 인구, 인천, 뭐 수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1위는 서울이 되고 2위는 인천이 되더라. 그리고 영남권은 이제 경북, 경남, 울산, 대구, 부산이 되겠죠. 그래서 1위 부산, 2위 대구, 3위 울산 이렇게 되고요. 호남권은 이제 전라도, 전북, 전남, 광주가 되겠죠. 그래서 1위 도시가 광주가 되고 2위 도시가 전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구수를 보면 당연히 수도권의 인구수가 많고 그 다음에 영남권이 되고 호남권이 가장 적은데 이 호남권보다 더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고 영남권이 두 번째가 되고 호남권이 그 사이에 이제 충청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충청권의 자료가 없는데 충청권의 자료를 정리해주면 충청권의 인구수 1위 도시는 어디가 되냐면 대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도권은 서울이 1위, 영남권은 부산이 1위, 충청권은 대전이 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은 다 도시 체계 파트에 대한 내용이어서 이번 시간보다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도시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우리나라부터 자원을 수탈해 갔죠. 그래서 초기에는 쌀을 수출하는 쌀이 많이 생산되는 군산이나 목포 같은 도시들이 성장을 했고요. 후기에는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군산 물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수력자원이 풍부한 강북 해안 지역 여기에 천진, 함흥 같은 도시들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일본의 수탈과 관련된 지역이 도시로서 성장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강복 후부터 1950년대에는 이제 강복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귀국하게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대도시인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 위주로 인구가 모이게 돼요. 그래서 대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산을 중심으로 한 혹은 부산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도시들이 성장하게 되고요. 1960년대, 70년대에는 공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죠. 이촌향도. 그래서 사람들이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가요. 도시로 가서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가 여전히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포항, 울산, 여수, 창원과 같은 공장들이 공업도시가 성장하게 돼요. 공업도시가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198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교회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교회화 현상은 중심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중심 도시에 집값이 너무 비싸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집값이 비싸지고 교통이 혼잡해지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중심도에서 주변 지역으로 나가는 현상을 갖다가 교회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면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경기도 지역으로 나가는 현상을 교회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도시들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서울의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이런 도시들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성도시 혹은 신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주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목적에 따라서 쌀의 생산량이 많았던 전라도 지역의 군산과 목포 그리고 후기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했던 강북 지역의 함흥과 청진, 원산 이런 도시들이 발달했다가 강복 후에는 해외 동포들이 일시적으로 귀국하면서 그 사람들이 기존의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대도시가 성장해요.
그러다가 1960년, 70년대 공업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서 기존의 대도시인 서울, 부산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남동 임해공업 지역으로 울산, 부산, 뭐 창원, 그리고 포항 이 일대 공업 도시로서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1990년대 이후는 기존의 대도시라 불렸던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도시들에서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서 그 주변에 위성도시, 신도시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 발달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이제 이걸 또 한번 그냥 쭉 정리해주면 일제강점기에는 쌀의 생산량이 많거나 지하 자원이 있던 도시들이 발달하다가 강복 후에는 기존의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다가 1960년대, 70년대에는 이촌향도 현상으로 성장하고 공업 도시라 불리는 지역들이 성장하게 돼요. 그러다가 1980년, 90년대 이후는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서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가 위성도시가 성장하게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사이에서 이 단계 안에서는 이제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도시는 성장해 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오늘 고생 많았고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